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그 드레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죠. 이제 드레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말 그대로 표면에 옷을 입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마 꺼즈, 붕대, 그래서 하얀 천으로 우리가 상처를 감쌌는데 요즘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습윤 드레싱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습윤 드레싱이 왜 좋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가 움직여서 피부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바닥에서 세포가 움직이는 거랑 아니면은 수영장에서 물 같은 데서 세포가 움직이는 거랑 어느 게 세포가 빨리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젖은 습습한 환경에서 세포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재생이 되고 그만큼 흉터가 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레싱은 이제 소위 뭐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주로 이제 흔하게 약국이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접하는 드레싱은 크게 두 가지 드레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폼 드레싱이라 해서 말 그대로 폼, 좀 말랑말랑하고 좀 두껍지만 영어로 폼이라 하면은 이렇게 좀 두꺼운 드레싱이 있고 요건 이제 폴리우레탄이라 해서 약간 좀 촉촉하면서 뭐 카스테라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제제인데 요거는 조금 더 비닐 같은 제제고 아주 얇은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 드레싱하고 우리 하이드로콜로이드 그 얇은 드레싱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자, 폼 드레싱은 이제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살짝 벗을 때 여러분 상처에서 진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진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살짝 부으면은 이게 금방 흡수가 돼요. 반면에 하이드로콜로이드는 진물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오래 걸려요. 자, 그 차이가 뭡니까? 진물이 많이 나는 그런 상처, 깊은 상처, 찰과상 깊은 거, 아니면 화상에서 진물이 많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은 폼 드레싱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진물이 많이 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1도 화상이나 우리가 열상, 아까 전에 피부가 잠깐 열렸다가 닫힌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진물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얇은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쓰는데 얼마 정도의 진물이 될까요?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드름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레이저를 한다든지 그럼 여기 이렇게 빵꾸가 뽕 나잖아요. 그런 경우엔 붙이는 얇은 것들이 다 하이드로콜로이드예요.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붙여놓으면 진물이 흡수가 되면서 그 부분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진물이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얗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그때 바로 갈아 붙이셔야 됩니다. 왜? 진물도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이것 자체가 또 염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폼 드레싱도 마찬가지로 이게 흡수력이 많지만 흡수가 많이 돼서 이걸 겉에까지 흡수되는 진물이 보일 때 그때 갈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초반에 진물이 많을 때는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됐든지 폼이 됐든지 자주 갈아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가 아물면서 진물은 양이 줄어들면서 그때는 주로 드레싱을 교체하는 주기가 더 길어지겠죠. 아무리 길어도 사실은 하루 이상 안 붙여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또 본의 아니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노출이 되면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갈아줄 때 우리가 또 소독하고 상처를 갖다 우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열고 비누로 씻고 흐르는 물에 또 씻고 그리고선 갈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보통 이제 얇은 비닐 같은 면이 있고 그 밑에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떼면은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비닐은 보면은 이게 접착력이 있습니다. 요게 상처에 우리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줘야 돼요. 왜? 드레싱 제제가 피부에 닿아야지 효과가 있지 이게 붕 떠 있으면은 접착도 안 되고 나중에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이고 나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 드레싱의 표면이 상처 표면에 닿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한 15초 내지 30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폼 드레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제 보통 폼 드레싱은 요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종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드로콜로이드랑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살짝 떼면은 이제 폼이 보이고 요 폼을 상처 위로 이제 덮게 되죠. 그래서 어떤 드레싱들은 요 주변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비닐이 부착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닐까지 열어서 대주고 접착시키면은 그걸로 이제 드레싱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그시 눌러서 피부에 드레싱이 닿는 게 골고루 잘 접촉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좀 장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접착이 잘 돼서 잘 붙어 있는다면은 이게 방수도 되고 또 자외선 차단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인공 피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까지면은 신경이 노출되면서 그게 닿으면서 이제 아픈 건데 이게 피부에 있는 신경을 덮어주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되죠.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러죠. 강하게 키우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놀고 다치고 또 까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상처 관리와 올바른 드레싱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면서 적어도 흉터만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다. 이 상처는 깊은가 안 깊은가?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